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대 2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에 100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이는 역대 최다 신청 건수로 인기가 가장 많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경쟁률은 무려 50만 대 1을 넘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 주 한국을 찾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만나 AI 플랫폼,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한 신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정부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빠진 세제 혜택을 올 상반기 안에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을 앞두고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번 주 1월 PCE 물가 그리고 4분기 GDP, 2월 제조업 PMI 등 굵직한 주요 경제지표 발표들을 앞두고 있고요. 실적 발표 역시나 포진해 있습니다. 한편 우리 증시는 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로 해서 이틀 연속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정영석 전문가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뭔가 그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런데 어떻게 지금 시황 보고 계실까요? 네, 뉴욕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상장사 이익이랑 금리입니다. 근데 그 금리 이벤트, 상장사 이익 다 좋지만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물가, 그러니까 29일 PC입니다. PC는 연준이 더 중요한 물가 지표다라고 말씀드렸죠. CPI와 PPI가 굉장히 예상치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에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는데 PC마저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다만 29일 전에 횡보세를 거치면서 박수권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과 시청자님들은 29일 PC 수치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기간 팔자에 하락 출발하면서 좀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하락 출발하면서 860선 등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구체적으로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인데 보시면 이 네모난 박스 구간입니다. PC 발표 앞두고 이 네모난 박스 구간 안에서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엔비디아 호실적부터 해서 괜찮은 이슈, 괜찮은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21선 이탈하지 않을 거예요. 21선 이탈하지 않는데 만약에 PC가 잘 나오지 못한다면 CPI, PPI 때처럼 음봉 한 2거래일 연속 나오면서 21선 붕괴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는 겁니다.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면 이게 추세의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 추세의 지지라인, 이 네모난 박스를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를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적으로 보면은 한 15,700 정도 됩니다. 이 15,700 지지받으면서 박스권을 그린다면 월봉상으로 16,210이 돌파하면서 최고점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 차트라 보시면 되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역시나 5일선, 11선 중요한 이평선 이탈하지 않고 증시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PC가 29일 날 발표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까지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5천선을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우 역시도 5일선, 11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일부 물량을 익절하는 구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21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PC 일정 맞춰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좀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되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받는데 이 캔들을 보시면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차익 물량이 나오는데 만에 밑에서 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선 반영된 물량이 나오는 것이고 악재는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소외되었던 섹터, 뭐 유통, 증권, 자동차, 보험 뭐 이런 섹터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해요. 상장사 1,100여 개 정도가 저 PPR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눌림 공략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코스피와는 다르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선은 11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1선은 지금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종가상으로 만약에 이런 캔들로 마감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50 지키지 못하고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종가상으로 아래 꼬리 달리면서 11선 지지하는 패턴을 보인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증시 관련해서 전략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있을 PC 일정에 맞춰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어제 종가까지 지켜보는 전략과 같이 오늘도 오후장까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시황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정영석 전문가님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간밤 사이 비트코인이 또 한 번 급등을 하면서 55,000달러를 넘겼고 실시간으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7,600만 원을 넘겨주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사거나 가상화폐 관련주를 사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가상화폐 관련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26개월 만에 5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속보로 확인했는데 55,000달러까지도 장중에 돌파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주들의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차트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주는 크게 세 가지 있는데 우선 대장주 먼저 봐야겠죠. 우리기술투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파가 나왔고요. 눌린 다음에 2파가 나왔습니다. 2파 정도면 A급 재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추후에 박스권을 그리든지 아니면은 뭐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주가가 눌리든지 한번 한 다음에 다시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다라고 제가 지난 방송부터 말씀을 드렸고 박스권 구간으로 하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박스권 그리다가 박스권 고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눌렸다가 이 장대 양봉 라인의 시가 7,340원입니다. 7,340원 라인은 깨지 않고 지켜주다가 오늘 이 장대 양봉 고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하나 나오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멘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중에 55,000달러 돌파했고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전략을 하나 세워드리면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후장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10분 봉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들어가시려면 실시간으로 호가장 분석한 다음에 스캘핑 기법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스캘핑이라는 게 초단위로 사고 팔고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되게 접근하기 힘든 기법이라서 오후장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입니다. 8,400원. 이 네모난 부분의 시가 라인 되죠. 8,400원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눌림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반등세를 좀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제가 전망을 내놓고요.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부대장입니다. 우리 기술투자와는 다르게 등락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아니라 부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2월 15일에 어떤 장대 양봉 고가 라인과 시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 채 도지 캔들로 형성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기술투자와는 다르게 제가 우리 기술투자는 오후장에 눌림목 매매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투자증권은 오후장 매매 하지 마시고요.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21선 기점을 잡으시고 추세 매매. 추세 매매라고 하면은 보유 기간이 한 1, 2주 됩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4,000원 라인 잡으시고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하시고 한 2주 정도 보유하시면 큰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지트 한번 볼게요. 위지트도 오르고 있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음봉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주식은 무조건 대장주, 부대장주 매매를 해야 되구나. 그래서 위지트는 그냥 관련주에 이런 게 있구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알아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기술투자 대장,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부대장 노려야 되는데 대장인 우리기술투자는 5장의 매매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투자증권 부대장 같은 경우에는 5장에 매매하지 마시고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하신 다음에 1, 2주 정도 보유기간 잡으시고 넉넉하게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섹터, 가상화폐 섹터 관련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주들 오늘 오후장에서도 당장에 눌림목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자세한 구체적인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장주 3가지를 꼽아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종목 선정하실 수 있도록 비법 자료집 저희가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자료집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방산 섹터 알아볼 텐데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방산주들 전반적인 흐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방산 섹터 보겠습니다. 대장은 여러분도 아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고요.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장중에 18만 원 돌파했고 지금은 18만 7천 원 부근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모멘텀은 수은법 족쇄가 풀렸습니다. 물론 확실히 풀린 것은 아직 아니고요. 29일에 본회의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마 풀릴 겁니다. 수은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방산 계약 프로세스는 좀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수출국이 미리 자금을 대주죠. 근데 지금 이 한도를 보면 자본금 한도가 15조입니다. 그래서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은법 족쇄가 풀린다면 기존 15조에서 25조, 10조 원 상향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물량까지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도 현대로템, 하나 방산 3사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좀 전망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을 제가 좀 세워드리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는 중소형주와는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1차 파동 이후에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빠집니다. 파동 이후에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분명히 빠지는 구간이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은법 상향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수출에 대한 기대감, 전쟁을 통한 어떤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 다 차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고가권에 물릴 가능성이 높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15만 원 라인까지는 빠져야 돼요. 15만 원 라인까지 빠졌을 때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형주입니다. 중소형주 아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말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들고 가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하나 시스템도 방산 3사 중 하나죠. 보시면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이슈도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이슈도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은 지금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짝짓기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장이 너무 많이 올랐으면 부대장을 공략해도 수익을 볼 수 있다. 부대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고점을 목전에 둔 한 18,000원 구간에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만약에 장대 양봉 캔들로 무사히 마감을 한다면 종가 매매 한번 들어가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보시면 N자형 패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1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5일선 매매 기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5일선 매매 기법은 말 그대로 한 33,000원 라인 눌릴 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후장에 33,000원 구간까지 빠진다면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차트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대장입니다. 너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가격적으로 좀 빠질 때
한 11선, 21선 부근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면 된다. 보유 기간은 6개월 이상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 시스템은 대장주가 너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짝짓기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종가 매매 들어가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N자형 패턴 아니고 1차 파동 진행 중이기 때문에 5일선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5호장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반등세 한번 먹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산 섹터 관련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미에 방산 섹터 안에서도 각각의 종목별로 맞는 매매 전략들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종목의 성격에 맞는 매매 기법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섹터는 인터넷 방송 쪽 체크를 해볼 텐데요. 트위치가 오늘부터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를 하면서 네이버의 치지직과 이 아프리카 TV가 이 스트리머들을 유치하려는 경쟁들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좀 저희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인터넷 방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기업을 투자할 때 독과점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동안 인터넷 방송을 주름잡던 두 개사는 아프리카 TV와 트위치입니다. 근데 트위치가 망 사용료 이슈로 인해서 한국 사업을 철수한다. 이런 이슈가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고요. 이제 철수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남는 회사가 아프리카 TV랑 새롭게 런칭한 치지직인데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 짚어드리면 이제 트위치가 철수를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치지직과 아프리카 TV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용자를 끌어모으려고 할 겁니다. 스트리머들, 트위치 기존 스트리머들 모셔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전면전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썼고요. 두 번째는 이 막판 가입자 확보전이 활발 타오르고 있다. 이런 이슈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사용자뿐만 아니라 스트리머, 우악고수님이 아프리카 TV로 이적을 했고요. 그 외에 트위치에서 주름잡던 스트리머들이 치지직도 가고 있고요. 아프리카 TV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막판 가입자 확보전이 활발 타오르고 있다. 이런 이슈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좀 보시면 되고 모멘텀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가격 전략만 좀 구체적으로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프리카 TV 먼저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 보시면 이때 장대 영봉이 나왔다가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쭉 빠졌죠. 근데 음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음봉 캔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간 게 아니라요.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물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20만 원대 물린 사람이 있고요. 15만 원대 물린 사람이 있고요. 12만 원대 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2년을 들고 있었어요. 2년을 들고 있다가 네오너 박스, 내 평단까지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한 8만 원 라인에 한 2년 물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평단까지 왔으면 그거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 심리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캔들이 윗골이 달린 음봉 캔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 캔들이 아니고요. 그냥 그 아까 물려 있었던 개인 투자자의 캔들이다. 그래서 안 좋은 캔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캔들 소화하면서 1파, 2파. 근데 사실 대형주는 파동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추세로 보시면 되니까. 제가 추세를 짚어드리면 이렇게 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프리카 TV가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높은 구간이 절대 아니죠. 이렇게 보면 높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이면 들어갈 때 평단가 부근에서 조금 유리한 게 좋잖아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12만 원 라인을 잡으시면 됩니다. 12만 원 잡아드린 근거는 뭐냐면 추세의 지지 라인이에요.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보통 반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2만 원까지 주가가 빠진다면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지직 관련주인 플레이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캔들이야말로 세력들이 좀 털고 나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구간 찍고 지금 파동을 그리면서 오르고 있는데 높은 구간이에요. 제가 아까 아프리카 TV 말씀드릴 때 그게 세력 캔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는 높은 구간이 아니라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평단 부근까지 왔던
그 물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TV와 다르게 고가권에서 유성형 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라 보기는 힘들고요. 세력들의 물량이라고 보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플레이디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는 신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신호가 보이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은 현명한 매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교육적인 차원에서 플레이디가 지금 시세를 한번 뿜고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털고 나가고 있구나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되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EM넷도 마찬가지 캔들이죠. 물량을 털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아마 치지직보다는 아프리카 TV에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세력들도 치지직보다는 아프리카 TV에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EM넷과 플레이디, 치지직 관련주입니다. 치지직 관련주 EM넷과 플레이디는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들어간다면 아프리카 TV 들어가는 게 좋은데 가격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추세의 지지 라인에 들어가시면 12만 원 라인대 들어가시면 충분히 우리가 15만 원 목표가 잡고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인터넷 방송 관련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만 제대로 분석을 해봐도 지금 시장의 어떤 반응들이 아프리카 TV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크기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눌림 지점을 공략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력의 캔들인지 또 개인들이 쌓아 올린 캔들인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비법 자료집도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직접 작성을 해주신 비법 자료집 역시나 초록밴드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공략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모멘텀 하나하나 짚어드리자면 HBM 패키징 검사 장비 수주 모멘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대량 순매수 유입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많은 자금을 들여서 한 종목을 끌어당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물대 소화하고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이평선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짚어드릴 건데 자 차트 보시면 굉장히 높은 구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모난 박스거든요. 지금 제가 이 네모난 박스 구간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들어가면 잘못하다가 고가권에서 물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게 보지 말고요.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넓게 보면 한미반도체 주가 랠리가 2023년 3월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거래대금 터진 시점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자 우리 이때 6만 원일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너무 높다. 조정을 이룰 것이다.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8만 5천 원까지 가네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저는 한미반도체는 1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봅니다. 다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평단을 조금 낮게 가져가면 좋은 부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대형주들은 보통 예전에 알테오젠도 그렇고 뭐 레고캠바이오도 그렇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는 한번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 이평선 부근인 6만 원 라인까지 빠질 때 기다리십시오. 어차피 저 PBR 섹터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섹터로 돈이 몰릴 때 한미반도체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을 이용해가지고 6만 원 라인까지 빠질 때 우리가 들어간다면 목표가 10만 원 잡고 큰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공략주 관련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한미반도체 짚어주셨고요. 구체적인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역시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볼 거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미국 또 셧다운 우려, 유효기간 1일과 8일입니다. 임시 예산으로 버티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가 이번 주말부터 또다시 셧다운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1월 미 연방회의에서 통과된 연방정부 임시 예산이 부처별로 다음 달 1일과 8일 만료됩니다. 추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여러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준비 중인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김선윤 전문가님과 해보겠습니다. 다시금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1일과 8일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날짜로 꼽아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1일까지 자금 집행이 돼야 되고 또 8일까지 돼야 됩니다. 두 번인데 이게 참 그래요. 매번 이제 이 미국 셧다운 우려감 때문에 국내 증시가 또 글로벌 증시가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거를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또 시장이 또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코스닥 중심으로 많이 또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어제 뉴욕 증시에서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고 ARM 같은 암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가 그에 따른 영향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 3월 1일 날과 3월 8일 날 셧다운 우려감 때문에요. 이게 해결이 또 바로 안 될 수도 있죠. 지난번처럼 빨리 해결이 되면 좋긴 하겠는데 일주일 전엔 지난번에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당장 코앞이긴 한데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입장에서 서로 그냥 뭐 약간 조금 나몰라라 하는 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영향을 국내 증시가 좀 빠르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당장에는 좀 조정 흐름을 보일 가능성,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그냥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3월 중순 좀 넘어가면서부터 해서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 셧다운 우려감 또 이것도 약간 뒤로 또 미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셧다운 되면 또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또 디폴트 가는 거 아니야? 또 이래저래 또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있긴 하는데요. 근데 좀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 외인들은 시장에서 안 나가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어제 이제 PBR 정책이 나오고 나서 실망 매물들이 나왔는데 오늘부터 해서는 조금 약간은 돌리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외인들은 정리를 안 하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매수를 더 해주고 있어요. 근데 기관들은 좀 팔고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보자면 이 종목이 좀 들어오는데요. 현대차가 어제 보시면은 이 PBR 정책에 따른 실망 매물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제 상황에서의 분봉 상황을 보면요. 좀 깨지는 모습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시가부터 해서. 그런데 오후장 들어 서서히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 오늘도 보시면은 꽤나 올려치면서 그래도 시장이 안 좋지만은 1.6%대 부근에 현대차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바닥을 좀 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여나 단기 상황에서 PBR 정책 따라서 파실 분들은 파셔라 말씀드렸고 아닌 분들은 가져가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외인들 역시나 이쪽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수급 상황에서도 아직은 나가는 적 없고요. 기관들도 별로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다시 한번 업종별로 해서 저 PBR 주격인 이 자동차 업종이 줄을 이루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은 중요한 점은 이 셧다운 우려감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한동안은 그게 힘드니까 큰 급등보다는 제한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에는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좀 이런 장세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PBR의 대장격인 자동차주들 잠시 뒤에 좀 더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이 실적 기대감 하나만을 보고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가 10만 원 초반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8만 원까지 넘겨주는 52주 신고가를 연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산 대표격인데
7%죠. 저희가 수익률이 그 정도로 나왔거든요. 이후 전략들은 어떻게 좀 세워주실까요? 네, 이게 방송 오는 중에 좀 더 올라서 아마 70% 정도 됐을 거예요. 오늘 보면요, 이 방산주들이 대형 방산주들이 움직이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움직임이 좀 강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오늘 급등이 좀 나와줍니다. 하나 시스템은 제가 오픈톡방에서 그리고 밴드에서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잘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지난주부터 드려서 또 이번 주에 2월 22일 날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급등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꾸준하게 이쪽 대형주, 방산주들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중에서 가장 이제 핫한 종목으로 조금 신고가 패턴으로서 완전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수원법 이슈가 조금 국회 29일입니다.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조금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좀 받쳐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수주 물량을 비롯해서 기존 수주 물량까지 해서 올해 실적 성장이 원체 강합니다.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 보시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풍산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도 매출 신장이 원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풍산도 지금 보면은 전고점 자리가 4월 20일 자리인데 작년 4월 20일이요. 여기 자리 기다리시면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고요. 방산주들 전체로 보면은 전부 다 올해 안으로 전고점 다 넘어갈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다 넘어갈 겁니다. 다만 이제 보셔야 될 거는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번외로 말씀드릴게요. 좋긴 하지만 이쪽의 수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항공 쪽은 우리나라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수주 물량이 막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참고 제외하시고 그냥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현대 죄송합니다. 풍산 이런 거 현대 로템 같은 경우 같이 보시면 좋고 그다음 사실 방산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죠. 기아도 사실 방산주 중에 하나긴 한데 원체 완성차 쪽으로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건 좀 제외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크게 네 종목이겠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보셔야 되고 하나 시스템도 보면은 이제 올해 초 1월 4일 날 19,910원짜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는 돌파는 당연히 나올 거고 중요한 자리가 21년 고점일 거예요. 여기 자리. 사실 2만 원 부근 자리에 간 적은 있어요. 최근에. 그런데 돌파는 아직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 자리를 자연스럽게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고 시스템 좋아요. 계속 가져가 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같이 보셔야 될 게 한화도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종목들의 움직임 따라서 한화 이 종목도 같이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급등했다 조정 나왔지만 여기 다시 한번 반등쪽 그림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에어로가 원체 강해요. 수익률도 이제 한 70% 정도 됐는데 이게 아마 내일까지 상승, 이번 주까지 상승 나오고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수은법 통과되면 또 항상 그렇지만 이슈 받고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조금 제한적이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 리딩 따라서 매수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꼭 홀딩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나는 왜 안 가요? 현대 로템이나 하나 시스템이나 움직임이 조금 에어로보다는 좀 덜 하잖아요. 네. 기아가 먼저 하고 현대 갔죠?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따라 올라갈 테니까요. 이 관련주들도 흔들리지 마시고 잘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연일 신고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들 흐름까지도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한화 시스템부터 현대로템 또 지주사인 한화까지도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전략들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 현대차입니다. 앞선 이 시황에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저PBR주들 중에서도 대장격인 자동차주들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때가 됐다.
됐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일단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전까지 해서는 잠시 좀 멈춰가는 흐름들이었는데 어제 오늘 흐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반등이 좀 나와요. 어제 좀 밀리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꽤나 회복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네, 좋은 모습을 같이 오늘 그나마 시가 대비 좋은 모습이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사실 밴드에다 아침마다 글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떤 글을 올려드리냐면 전일자 이제 주요 뉴스들이 있어요. 장 끝나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뭐 저녁 늦게나 올라오는 여러 글들이 있습니다. 기사겠죠. 그 기사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있는데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관련주들은 뭘까 많이 궁금하시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다 이렇게 다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아직 많이들 안 보세요. 매일매일 보시면 참 좋은데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체크해드리고 있고 뭐 장중도 제가 아침마다 리딩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맥락에서 사실 IT도 봐야 되지만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으로도 이슈거리가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 PBR 정책이 나와주면서 이슈는 끝났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외인들이 기관들이 이 현대차에 대해서 손을 안 놓고 있어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 680만 주 매수고요. 기관 240만 주 매수입니다. 개인만이 거의 920만 주가량의 순매도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개인들의 이 매도 흐름 자체가 뭐 던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원체 이제 오랫동안 물려 계시다 보니까 걸어두셨다가 팔린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도 얼마 전에도 상담 많이 도와드리고 현대차 상담을 진짜 많이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아 이상으로 움직일 겁니다. 많이 갈 거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은 네, 이번에 저 PBR 정책 나오면 그 전후로 해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조정이고 이 조정 끝난 이후에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려서 단기 대응하신 분 있고 그리고 어제 다시 매수하신 분도 계시고 리딩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 나는 팔고 사고 이런 거 잘 못하겠으니 그냥 가져갈래요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분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큰 그림 보셔야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그림 봅니까? 당연히 1차적으로 저기 2021년 1월 11일 고점 자리가 28만 원 선입니다. 그 자리 돌파하면서 30만 원 가는 거 보셔야겠죠. 기본적으로 그 대응 하셔야 돼요. 이렇게 큰 그림 가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과연 언제 갈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저도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슈가 좀 확실하고 수급에 대한 부분이 꽤나 긍정적이니까. 다만 이제 이 시장 전반으로 미국 셧다운 우려감 때문에 시끄러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 그 트럼프 이제 헨리와의 경선이 끝나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금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 정책상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도 약간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3월 달 한 초와 중순쯤이 좀 바닥 인식이 되긴 할 건데 과연 어떤 식으로 국내 증시가 받아들여질지도 참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핵심은 이제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이제 외인들 있잖아요. 외인들이 과연 어떻게 시장을 가져갈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자동차 쪽은 딱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홀딩 계속 하시고 기아 같은 경우도 오늘 21선 깨는 듯 했지만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닥 인식이 좀 됐기 때문에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아도 이렇게 박스 흐름이 나름 완성이 좀 됐습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어떻게 해요? 네, 크게 계단식 반등이 항상 나오는 그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가 조금만 튀어 올라가면서 아마 여기 12만 원짜리 돌파하는 거 보시고 따라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는 그냥 살래 하시면 사셔도 되고요. 분할 매수로. 아니면은 나는 돌파하는 거 보고 대응해야겠다 하신다면은 꼭 대응하시고. 다만 이제 팁 하나 드리자면 갑자기 아침부터 시작해서요. 3, 4%, 5% 막 이렇게 튀는 날이 있을 거예요. 당 계속 분봉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게 무슨 신호냐면은 외인들과 기관들 자체에 고민도 안 하고 기아에 대해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기아 외인 또 기관들 보시면 매도세가 좀 많았어요. 현대랑은 좀 다르게 기아는 매도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 물량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나 외인들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지만 들어올 거고 기관들도 다시 전체적으로 잡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기타 법인적 물량 정말 기관 물량 다 잡아줬거든요. 어쨌든 전체 흐름에서 보면은 개인들은 팔고 있다는 거, 안 무너졌다는 거, 요거 재밌는 그림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기아도 잘 홀딩하시고 현대도 홀딩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오비스 봐드려야죠. 안 봐드리면 안 돼요. 자, 현대오비스도 바닥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여기 현대랑 기아가 했던 것처럼 완성차가 했던 것처럼 전고점 21년 최고점 1월 초 자리까지 갈 거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오비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한 2, 3주 전부터 홀딩하고 가시면 돼요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약간의 오늘 조정 나오지만 다시 이거 회복할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역시나 잘 홀딩하시기를 신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모두 눌림목 관점 혹은 돌파 매매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성향에 맞는 그런 매매 기법들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당장에 미국 관련해서는 셧다운 우려감 해소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또 대선 이슈들도 저희와 함께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전에 이런 뉴스들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초록밴드 통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함께 매일같이 시황 체크해 보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SK하이닉스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52주 신고가 랠리를 보여왔었는데 HBM 시장 쪽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겠다, HBM 시장으로 뛰어들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앞으로 SK하이닉스 주가에 미치는 영향들은 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게 마이크론이 이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제품이고 엔비디아의 납품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단기 급등이 나오면은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엔비디아가 무조건 하이닉스 물량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리스크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삼성 물량도 나중에 받을 거고요. 인텔 것도 받을 거고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이슈가 좀 생긴 거는 마이크론 거를 받아서 어떤 그런 거긴 한데 사실 뭐 당연한 조정 수준이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갈 건데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여부를 알고 계셔야 그 대응이 되겠죠. 자, 우선은 1차 지지선 자리는 어디가 될 거냐면 자, 일봉상으로 그 전에 고점, 21년 고점 자리가 얼마냐면요. 여기 한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자리 정도, 이 자리가 1차 지지선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셧다운 우려가 좀 불거지고 시장에서 이슈가 좀 커지고 수급 공백이 나와주면서 외인 매도까지 좀 가세가 된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기간만 나오지만 외인 매도가 가세가 된다면 한 15만 원 이탈 가능성은 우선 열려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지선 라인으로 봤을 때 고민하셔야 될 자리는 최근에 이제 라인상으로 구조가 맞춰진 자리 자체는 이런 라인이에요. 이 구조가 되는데 여기 맞춰봤을 때 추세상으로 한 14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정도 사이. 그러니까 1차로는 15만 원짜리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다시 한 14만 원이 맥스 저점까지 열려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빠져서 14만 원까지 내려가면 마이너스 10%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장기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 연말 내년 초까지 저는 보는데 최소한 25만 원, 30만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차트가요. 그리고 실적도 그러하고.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판단이에요. 나는 거의 다 수익이실 거예요. 제 리딩 따라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단가가 11만 원 초반대시기 때문에 수익이 40% 이상 나오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족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조정 거치는 상황 맞춰서 저는 개인적인 추천드리는 것은 조정이 나옵니다. 당연히 나올 건데요. 이 조정 따라서 그냥 15만 원 부고 놓으면 한번 좀 더 사보고 그리고 더 떨어진다면 14만 원 또 온다면은 또 한번 사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1차 지지선 자체가 15만 원이기 때문에요. 15만 원 근처입니다. 여기 맞고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우선 있고요. 이걸 깬다면은 다시 조금 더 밀리면서 14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두 패턴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시장이 지금 상승 분위기로 가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아니에요.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마도 약간 좀 빠지는 경향이 나올 테니까 이거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요. 아니면 빠질 때 매수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한번 도전해 볼게. 나는 이거 단타 물량 늘리는 거 자신 있어 하신다면은 정리를 하셨다가 약간 밀리는 거 보고서 다시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지금은 상승 가능성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SK하이닉스가 그동안의 랠리를 펼쳐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눌림목 매매 관점에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SK하이닉스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정말 실시간으로 조금 더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재미가 없죠. 사실 이제 코스피 상황을 보자면 지난주 화요일부터 다 음봉이에요. 네, 별로 이렇게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종가 마감이 플러스인 적도 있긴 하지만 지난주 화요일부터는 계속 시장이 안 좋은 흐름이거든요. 이게 이제 코스피 상황이고요. 코스닥 상황이 그나마 좀 좋아 보이는 듯 했는데 네, 쭉쭉쭉 빠지면서 오늘 또 많이 현재 코스닥이 1점 거의 3% 가까이 빠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3월 달이 되면은 이 코스닥이 좀 움직임이 더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단기 트레이딩을 저도 매일같이 해드리고 있지만 수익 보기 쉽지 않았던 게 최근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야 되고 약간 조금 중형주 위주로 해서 저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조금은 어떻게 해요? 네, 보유하고 가시고 약간 중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번 주까지는 이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종목 관련해서 뭐 뉴스 기사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관련된 종목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은 꼭 들어오셔가지고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글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 6시 반경부터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글들이니까 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시장은 기대할 거는 좀 없어요. 셧다운 우려가 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다만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 외인들은 아직은 괜찮다는 거 참고하시고 다만 기관들의 매도가 걱정이긴 하지만 또 많진 않아서 우선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상황과 다음 주 셧다운 우려감 때문에 빠질 수 있긴 해서 이번 주에 또 긴 연휴가 또 생기잖아요. 3일절로 해서. 그래서 내일이랑 모레까지 상황 보시다가 일부 현금 확보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당분간 다음 주까지는 좀 조용하게 시장 지켜보는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실 거고요. 아침 6시 반부터 전문가님께서 시장들 자료 브리핑 해주고 계시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정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가상화폐와 방산주들, 인터넷 방송, 트위치 관련주들 짚어봤고요. 오후 장에서는 미국의 셧다운 우려 해소까지 조정이 예상된다는 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한미반도체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